안녕하세요. 더 이상 실패는 없다. 유노튜브 MC 정하인입니다. 유노산의과 대표원장 김신영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실비 적용이 가능한 코 성형수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장님, 정말 코 성형수술에 실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실비 가능한데요. 대부분 기능적 코 성형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코의 기능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가장 문제가 있는 건 코막힘이죠. 숨쉬기가 답답하다든지 코가 꽉 막혀서 불편한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제 숨이 막히네요. 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제 많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두통까지 올 수 있고요. 코로 잘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이러면 입이 좀 잘 마르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이 정말 불편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실비보험도 되고 이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는 수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럼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한 코 수술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가장 흔한 거는 첫 번째로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고요. 비중격 망곡증이 있을 때 비중격 교정술을 할 수 있습니다. 비중격이 뭔가요? 비중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연골인데요. 코의 위쪽 3분의 1은 뼈고 아래쪽 3분의 2가 연골인데 그 중에 중심에 있는 연골이 비중격 연골입니다. 자, 이것은 코를 아래에서 보고 자른 단면이고요. 이 중간에 있는 게 비중격이라고 하는 거고 양쪽에 이렇게 혹같이 달려 있는 것이 비각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색 이 빈 부위에서 공기가 지나가는데 그 부위를 비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격이 휘면은 이 비강이 좁아지기 때문에 숨이 막히는 증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휘어 있을 때 좁은 쪽과 넓은 쪽이 있는데 이 양쪽 번갈아 가면서 증상이 생기고요. 지금은 비중격이 S자형으로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S자형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왜 비중격 망곡증이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원인은 대부분 메부리코와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메부리코가 있다는 것은 뼈랑 연골이 과도하게 자라는 경우인데요. 제한된 공간 안에서 과도하게 자라면 안에서 쉬는 거죠. 가장 흔한 원인이 될 것 같고, 후천적인 이유는 다쳐서 맞거나 교통사고 나서 부딪히는 경우에 뼈가 부러지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비중격 망곡증은 숨길이 좁아지면서 만성 비후성 비염이나 혹은 다친 경우에는 이 비배부 협착 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술 방식은 이렇게 숨구멍을 막고 있다면 이 옆에 있는 비각계를 줄여줄 수도 있고요. 중간에 막고 있는 이 부위, 이 비중격을 펴주거나 혹은 가장 흔한 것은 제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비중격 망곡증 수술은 비중격을 막고 있는 부분을 떼서 버리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저희 성형외과에서 하는 거는 그 부분의 비중격을 떼서 코끝을 올리는 재료로 쓰게 되는 건데 이때 이 휘어 있는 게 심하다고 하면은 그 연고를 못 쓸 수 있지만 어쨌건 최대한 펴주고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한 코 성형, 두 번째는 뭔가요? 비밸브 재건술입니다. 비밸브가 뭐죠? 숨길에서 비각계와 비중격 이외에도 이런 그 숨길의 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좌우하는 부위가 크게 두 부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콧구멍이고요. 두 번째는 비밸브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비중격하고 날개 연골이 이루고 있는 그 코의 지붕입니다. 코뼈 바로 아래에 있는 말랑말랑한 부위가 비밸브가 되겠는데요. 그 부위가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좁아져서 숨 쉬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림 보실까요? 이 그림은 비밸브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중간에 있는 게 비중격이고 양쪽으로 있는 것이 상부 날개 연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비밸브가 됩니다. 이 부위가 비밸브고요. 자, 이렇게 다치거나 혹은 저희가 수술할 때 매부리를 꼭 깎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부리를 깎게 되면은 비밸브가 좁아집니다. 이때 비밸브 재건술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숨도 못 쉴 뿐더러 이 중간 지붕이 주저앉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비밸브 협착이라는 것은 수술 중에 어떻게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내가 비밸브가 좁아졌다 하면은 자가 진단도 가능할까요? 네, 있습니다. 코 옆쪽 볼을 당겨서 숨 쉬는 게 그 당기기 전보다 편해지면은 비밸브가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숨쉬기 편해진 분들이 비밸브 재건술을 받으면
좁아졌던 비밸브가 넓어지기도 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런 비밸브 재건술에 사용되는 연골은 늑연골이나 비중격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 이유는 대부분 이 코가 휘어있는 경우가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밸브 재건술을 할 때 휜코 교정이 또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아주 드물게 기형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럴 때 기형골은 항상 약점이 있습니다. 기형골은 휘어있기 때문에 이런 휘어져 있는 비중격을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이 나오지만 이 비중격과 날개 연골 사이에다가 이 좁아져 있는 그 비밸브를 펴주는 연골을 길게 끼우면은 숨구멍이 열리면서 더 잘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한 코 성형 세 번째는 뭔가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 힌트가 있는데요. 비중격 말고도 이 하비갑계, 비갑계라고 하는 것이 비대해져 있으면 비중격과 관계없이 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용어가 참 어렵네요. 하비갑계가 뭐죠? 아인씨, 하비갑계입니다. 하비갑계가 아니고 비강이 공기가 통과하는 통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공기가 바로 폐로 이어지면 아무래도 습도랑 온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코 속 비강을 지나면서 이 공기에 수분도 주고 온도도 올리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비갑계는 왜 커지나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 가장 많은 것은 비중격 망루증인데요. 비중격 망루증이 있으면 한쪽 비강은 좁아지지만 한쪽은 다른 쪽은 더 넓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그 둘이 간격을 유지하려는 습관이기 때문에 넓어진 비강에는 비갑기가 좀 자라 들어와서 커지게 되는 거죠. 비염 또 증상이 뭐 이유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커진 하비갑계는 어떻게 줄이나요? 네, 모형에서 보이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안쪽은 뼈가 있고 바깥쪽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막을 지져서 줄일 수도 있고 이 뼈 부분을 부러뜨려 가지고 안으로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은 실비 적용이 가능한 기능적 코 성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비가 적용되면 정말 저렴해지겠어요. 네, 다만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기능적 코 성형을 하면서 미용적인 코 수술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코는 예뻐야 하니까요. 근데 보형물을 넣는다든지 코끝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하는 김에 예뻐지고 싶어서 미용 수술을 같이 하면 아예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기능적인 코 수술에 대한 부분은 건강보험과 실비보험 둘 다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내원하셨을 때 친절히 상담해 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노튜브 MC 정하인 김신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